수도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타워 크레인이 멈춰섰습니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파업에 나서면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지 우려됩니다. 차선 도색업자와 공무원 유착 비리가 불거졌습니다. 업체는 돈을 남기려고 부실 시공을 했고 공무원은 서류를 조작해 이를 감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 상륙하면서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사당은 검역을 강화하고 농가도 출입 자제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은 가운데 내륙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국적으로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인데 도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나 빌딩 건설 현장 수십 곳에서 타워 크레인이 멈춰서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도내 상황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입니다. 7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멈춰서면서 공사도 덩달아 중단됐습니다. 조정실이 협소하고 그래서 눕지도 못하고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그냥 뚝담 자고 먹는 것은 뭐 김밥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올려줘서. 파업으로 멈춰선 타워 크레인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내 건설 현장 24곳에서 65대에 이릅니다. 전북 지역에 운영 중인 타워 크레인 84대 가운데 8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크레인 점거 농성은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 소형 크레인의 건설 현장 투입을 막고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요구의 핵심입니다. 소형 크레인은 별다른 자격증 없이 2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고도 잦다고 주장합니다. 소형 크레인 관련 사고는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30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건은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무인타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상에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장비가 흔들리는지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감지를 못하고 텐션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꺾이고 전도되는 사고가 많습니다. 불법 개조가 가능해 사고가 잦았던 소형 크레인에 대해 정치계도 정부 대응이 아니랬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을 바꿔서라도 크레인의 제작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워 크레인을 한국 산업 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 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양대 노총 타워 크레인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도내 건설 현장의 공기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어두운 밤이나 비가 내릴 때 도로 위 차선은 그야말로 생명선이죠. 그런데 이 차선 페인트에 넣는 빛 반사용 유리가루를 줄이는 수법으로 차선은 어둡게 칠하고 대신 수십억 원을 남긴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불법을 방조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 시내 한 도로. 넉 달 전 도색한 차선의 밝기를 재보니 52밀리 칸델라가 나옵니다. 도색한 지 얼마 안 돼 200 가까이 나와야 하지만 2년 된 차선 밝기인 100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실 차선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전주 시내 한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놓여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이 횡단보도에도 빛 반사율이 기준치보다 떨어지는 싸구려 자재들이 사용돼 부실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건설업자 20명은 지난해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1억 원짜리 도색공사 24건을 따냈습니다. 애초부터 시공 능력이 없었던 이들은 수수료 6억 2천만 원을 받고 무면허 업자들에게 공사를 넘겼고 무면허 업자들은 차선 페인트에 반사빛을 내는 유리가루를 적게 섞거나 값싼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페인트도 기준보다 얇게 칠해 공사 비용을 한 번 더 줄였습니다. 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은 현장도 보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시 감독자가 관리 규정을 모르다 보니 업체에 모든 것을 맡겼고요. 이러한 과정에 부실 시공이 이루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경찰은 전주시 공무원 1명과 도색업자 등 모두 30명을 입건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아 기사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맞지만 당소 무효는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200만 원을 선고받은 황 군수가 감형받은 80만 원형을 확정받을 경우 군수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 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건 맞지만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말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며 당선 무효형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혐의 내용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황 군수는 판결 이후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손가발이 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 국민께 죄송하다.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56살 이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군산시 장미동의 주점 입구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이 씨에 대해 범죄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고 유족과 피해자의 용서가 없었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 행각을 벌인 최교우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광주고법 항소심 법정에서 부정한 뇌물을 받고 처벌이 두려웠다면서 본인의 암투병 사실을 거론하며 감형을 부탁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까지 발생하면서 도내 축산 농가도 비상입니다. 당국은 군산항에서의 검역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에는 외부인 출입을 자제시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돼지 농장의 직원들이 축사 내부와 외부를 꼼꼼히 소독합니다. 북한에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이 같은 방역 작업을 매일같이 실시하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외부인과 차량, 야생동물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축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장들은 아주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양돈 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고 있고요. 전북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난 4월 군산항에 입국한 중국인의 소지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약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데 바이러스의 생존력마저 강해 유입을 막는 게 최선입니다. 전라북도는 800여 농가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와 군산항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병 지역을 갔다 왔을 경우는 최소한 5일 정도는 농장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는다는, 그런 동참한다는, 또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가축이 고열과 출혈, 식욕 부진을 겪을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의심하고 신고할 것을 축산당국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업체들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태양광 장치업체인 네모 ENG가 지난 3월 새만금 산업단지에 착공을 시작한 데 이어 태양광 모듈 업체인 레나 인터내셔널도 550여억 원을 들여 공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전기차 생산을 추진하는 나노스와 SNK 모터스도 각각 산단 입주 계약과 투자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만금 장기 임대 용지가 투자 유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새만금 장기 임대 용지에 7건의 투자 협약을 맺었고 올 들어 벌써 9건의 신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임대료를 재상가액의 1%로 내리면서 전기차 업체 등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임대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출장을 나간 50대 공무원이 뇌경색 증세로 쓰러진 뒤 오랫동안 입원 치료 중이지만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만성 질환이 있었다는 건데요. 주위 동료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군산시 항만해양과의 52살 오흥재 계장은 지난 1월 17일 문여도와 비안도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 뉴딜 사업 점검을 한 뒤
배를 빌려 타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 계장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3시간가량 방치됐습니다. 이후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급성 뇌경색으로 응급 시술을 받았고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나 귀청하겠다 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러다가 7시 40분경 비흥항 119 센터 앞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언어 장애와 하반신 일부 마비를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공단 측은 평소 고혈압 증세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조는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국가 책임이 있다며 이의 신청과 소송 제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명예에서 출장을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죠. 그 근무 시간 내에 사고를 당한 것을 질병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본 거죠, 저는. 군산시 공무원 1,500명도 공무상 공상 승인을 요청하며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노씨 가족들은 25년간 공직에 몸담은 가장의 사고를 감내하기도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하기도 버거워합니다. 공상 여부를 판정하는 인사혁신처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정리해서 심의에 올리면은 그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해서 올리면 그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거든요. 한 공무원에게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의 처리 결과를 놓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현희 소방경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2시 대전 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유족과 동료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을 진행했습니다. 강 소방경은 지난 4월 말 위험 직무 순직이 인정되면서 현충원 안장 자격이 생겼고 그간 군산의 납골당에 안치돼 있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도내 5대 종단 종교인과 정당, 시민단체 등 100명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과 전북을 살리기 위한 해수 유통을 촉구했습니다. 또 해수 유통으로 생태계가 살아나면 새만금을 국제적인 생태 관광 도시로 만들 수 있다며 해수 유통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7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개막식은 오늘 저녁 7시 무주 등나무 운동장에서 배우 박철민, 김혜나 씨의 사회로 진행되며 개막작으로는 북한 영화 최초로 국내에서 개봉한 신상욱, 정건조 감독의 불가사리가 상영됩니다. 산골영화제는 오는 9일까지 닷새간 덕유산 국립공원과 향로산 자연휴양림 등 무주 일대에서 펼쳐지며 25개국 영화 101편이 상영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사회생활 엿볼 수 있는 군산 역사관이 동국사 인근에 문을 열었는데요. 도심 속 역사문화 공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히로스가옥과 경암동 기찻길, 여기에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까지 일제강점기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군산의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3층 건물로 전시관과 세미나실, 수장구를 갖췄으며 군산 개항사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지도와 사진, 엽서 등 희귀자료 300여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개관을 기념해 6월 한 달은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역사관에서는 일제강점기 중요한 유물들을 전시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에게 근대 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심 속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장수군이 몽골 셀렌게 아이막 샤마르솜과 교류 증진을 위한 우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몽골 북부에 위치한 샤마르솜은 인구 3,8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교통시설이 발달됐으며 농업과 목축, 벌꿀이 소득원으로 장수와 비슷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 문화, 경제, 관광, 행정 등 다양한 교류를 펼쳐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장수군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 씨가 올해도 벽골재에 유색별을 심어 지평선 축제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유색별을 이용해
캐릭터와 지평선 축제 홍보 문구를 새겨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창 갯벌 축제가 오는 7일부터 사흘간 심원의 만돌 어촌 체험마을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고창 갯벌 축제에는 갯벌 컬링 대회와 고창 수산물 마초라 등 다양한 갯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갯벌 관찰 등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도내 최초로 라돈 검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마실물의 안전을 위해 상수도가 닿지 않는 도내 840여 군데 지하수와 계곡물에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에 노출되면 폐암과 위염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라돈 검사 체계 구축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에 안전한 마실물 공급 체계 구축이 기대됩니다. 금융기관들이 도내 청년 지원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행과 농협,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은 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 정착지원금 지급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과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며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한 39세 이하 청년으로 선정되면 최대 1년간 매달 30만 원의 활동수당이 지원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자연 속에서 펼치는 제7회 무주 산골 영화제가 오늘 무주 등나무 운동장에서 개막해 9일까지 닷새간 개최됩니다. 전북 무용인들의 축제인 제28회 전북 무용제가 오늘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제51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작품이 내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시됩니다. 김대욱 트럼펫 독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의 다양한 감정 표현과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보는 전시가 오는 9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마련됩니다. 제45회 전주 대사승놀이 전국대회가 모레부터 10일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우석대학교가 오늘 전북 지역 기업에 대한 취업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다 알고 다 누리는 기업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는 오늘 대학 스타센터에서 졸업작품 패션쇼를 진행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관련 전북 지역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에 따른 피해 관계자의 전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은 가운데 내륙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7도에서 낮 기온은 30도, 익산이 16도에서 29도, 동북권은 무주가 15도에서 31도, 진안이 13도에서 29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7도에서 26도, 고창이 15도에서 2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익산이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